올해 부산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이 사상 처음으로 3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지난 1876년 부산항이 개항해 외국인들이 부산을 찾기 시작한 이후 149년 만에 나온 기록입니다. 저희 KBS 부산은 외국인 관광객 300만 시대를 연 부산의 현재와 미래를 살펴보는 연속 기획 보도를 준비했습니다. 오늘 그 첫 순서로 300만 명 달성의 의미를 정민규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이제 부산 어디서든 외국인 관광객을 만나는 건 더는 신기한 일도 특별한 일도 아닙니다. And when we were researching Korea, we saw Busan was very beautiful, the beaches, the village and things like that. The Ikidai trail, so following the coastline, so that was really beautiful because you had the kind of the collaboration between the views, the sea, nature, and then also looking at the beautiful bridges and the skyline. 올해 부산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이 부산시 통계 작성 이래 처음으로 3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지난 7월 역대 최단 기간 200만 명을 돌파한 부산 방문 외국인 관광객은 꾸준히 증가해 10월엔 300만 명까지 넘어섰습니다. 국가별 관광객을 보면 타이완, 중국, 일본 순이었습니다. 인구 감소 시대 부산 전체 인구에 육박하는 관광객이 부산을 찾는다는 건 도시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평가받습니다. 활동적인 움직임이 많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앞으로 미래 도시의 발전을 평가하는 기준은 유동인구로 평가할 가능성도 매우 높아진다고 할 수 있어요. 특히 숙박업과 외식 등 서비스업 관련 분야 성장에 큰 기회입니다. 다양한 업종들이 모여서 하나의 관광산업을 이루고 있는 복합산업이거든요. 좀 그렇다 보니까 그 지역의 관광객이 와가지고 소비를 한다 그러면 훨씬 더 많은 파급 효과를 좀 더 가질 수가 있습니다. 부산시는 지금 추세대로라면 올해 말까지 최대 370만 명의 외국인 관광객이 부산을 찾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KBS 뉴스 정민규입니다. 올해 부산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 300만 명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곳은 타이완 관광객들이었습니다. 5명 중 1명이 타이완 관광객이었는데요. 이들 눈에 비친 부산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타이완 관광객 시선에서 바라본 부산, 정민규 기자가 따라가 봤습니다. 가족, 지인 4명과 함께 부산을 찾은 타이완 관광객 장위후이 씨. 이들에게 카메라를 넘겨주며 부산 여행 일정을 담아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외국인의 시선에서 바라본 부산은 어떤 모습일까? 기념품 상점을 찾은 이들이 흠뻑 빠진 건 부산시 소통 캐릭터 북입니다. 부산 갈매기를 본떠 만든 북이는 지난 9월 타이완 현지에서 팬미팅까지 열 정도로 인기 캐릭터입니다. 이날 아침 식사로는 돼지국밥을 선택했습니다. 맑은 국물 음식이 많은 타이완과 달리 뽀얀 국물에 밥을 말아 먹는 돼지국밥은 그 자체로 이국적이란 반응. 돼지국밥은 부산을 방문한 타이완 관광객 15,000여 명을 대상으로 한 선호 음식 설문조사에서 66.9%로 압도적인 1위였습니다. 든든히 속도 채웠으니 이제 진짜 부산을 여행할 시간. 이 카드가 빠질 수 없습니다. 대중교통부터 관광시설까지 이용할 수 있는 비짓 부산 패스는 외국인 관광객에게 없어서는 안 될 필수품입니다. 국제시장의 이불 가게를 찾아간 일행들. 얇은데도 따뜻한 한국산 이불은 타이완 관광객들에게 특히 인기입니다. 지인들에게 나눠줄 것까지 10채가 넘는 이불을 샀습니다. 어느새 내려앉은 여행지에서의 밤. 낮에 거닐 때와는 완전히 다른 매력을 가진 부산 거리. 신기한 것 투성입니다. 台湾的好像不会。对啊。哦，还有红灯呢。这个是不是因为大家都看很多手机？有可能哦。很方便哎。对面也都亮红灯呢。 광안대교의 야경을 바라보며 마무리한 타이완 관광객의 하루.
우리에게 익숙한 풍경과 일상은 이들에게는 놀라운 추억이 됐습니다. KBS 뉴스 정민규입니다. 부산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들은 부산에서 어디에 얼마를 썼을까요? 외국인 관광객 300만 명 시대를 맞아 KBS 부산은 부산에 관광하러 온 외국인들의 카드 사용 빅데이터를 분석해봤습니다. 오늘은 카드 사용액과 또 관광 형태 변화를 정민규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맛있는 걸 먹고 휴식을 취하고 또 관광 명소를 보고 즐기고 여행은 그 자체로 무언가를 소비하는 일의 연속입니다. KBS 부산은 하나카드에 의뢰해 해외에서 발행된 카드의 국내 사용 빅데이터를 분석했습니다. 코로나19로 끊겼던 여행 수요가 되살아나기 시작한 2022년 1분기. 당시 부산의 외국인 카드 사용액은 258억 원 수준으로 전국 사용액의 4.7%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던 것이 올해 3분기에는 4천억 원, 전국 사용액의 8.3%까지 뛰어올랐습니다. 이 카드사 기준으로 올해 3분기까지 부산에서 외국인이 쓴 카드 사용액만 무려 1조 320억 원에 달했습니다. 3분기 기준으로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특히 사용처를 분석해보면 자유여행, 즉 개별 관광객의 증가가 뚜렷합니다. 단체 관광객과 달리 짐을 들고 다니기 힘든 개별 관광객이 주로 이용하는 이런 짐 보관 서비스는 2022년 외국인 카드 사용액이 2천만 원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3분기까지 기준 1억 3천만 원으로 550% 매출이 증가했습니다. 개별 관광객의 증가에 따라 게스트하우스의 외국인 카드 매출은 같은 기간 160%, 카페는 290% 급증했습니다. The old days only had mass tourism coming in with large groups. It's moving into individual tourism. It's moving into different segments of affluent tourists going for very affluent solutions, for mass tourism. 외국인들이 지갑을 여는 소비 물줄기 변화가 확인된 부산 관광시장. 갈수록 개별화하고 고급화하는 외국인 소비 변화에 맞춰 새로운 관광 마케팅 전략이 필요합니다. KBS 뉴스 정민규입니다. 네, 저희 KBS 부산은 외국인 관광객 300만 명 달성을 계기로 부산 관광의 현재와 미래를 짚어보고 있습니다. 해외에서 발급받은 카드가 어디에 많이 쓰였는지 분석을 해봤더니 한류에 대한 관심을 보여주듯 화장품과 미용 등 K-뷰티에 대한 소비가 두드러졌습니다. 정민규 기자입니다. 한 대형 화장품 매장입니다. 부산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들 사이 필수 관광 코스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 매장은 특히 외국인 수요에 맞춘 상품 구성에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관광객들의 관심이 높은 상품은 글로벌 하드슈존에 별도로 진열하고 캐리어 보관 서비스를 마련하는 등 매장에서는 고객 쇼핑 편의성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나카드 데이터 분석 결과 부산에서 쇼핑한 외국인들은 2022년에 617억 원을 썼지만 올해는 3분기까지 무려 4,806억 원을 지출했습니다. 카드 사용액을 보면 쇼핑의 47%가 몰렸고 숙박 18%, 음식 10%, 교통수단 6%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디서 쇼핑했을까? 면세점 비중이 30%로 1위, 일반 화장품 관련 매장이 27%로 2위, 백화점이 26%로 3위였습니다. 또 눈여겨볼 점은 의료 관광 분야의 성장세입니다. 외국인들의 병원 내 카드 사용액은 2022년 102억 원에서 해마다 증가해 올해 515억 원에 달했습니다. 기존보다 5배 넘게 급증한 겁니다. 이는 성형과 미용 관련 의료 관광에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한국식 얼굴선과 자연스러운 아름다움에 관심을 갖는 분들이 많이 증가했습니다. 실제로 시술을 받고 만족한 경험이 지인 추천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아서 이렇다 보니 외국인들의 카드 사용액 상위 지역은 서면, 부산 부전동의 매출이 2,440억 원으로 부산 전체의 24%를 차지해 1위였습니다. 자료를 제공한 하나카드는 여행 방문 일정상 면세점과 백화점, 쇼핑과 병의원까지 두루 갖춘 곳이 외국인들의 소비가 몰리는 장소라 짚었습니다. KBS 뉴스 정민규입니다.
올해 부산에 외국인 관광객이 300만 명 넘게 찾았지만 아쉬운 부분도 나왔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몇몇 특정 지역에 대한 관광객 쏠림이 여전하다는 점인데요. 이런 쏠림이 계속 이어지면 도시 불균형 성장을 부추길 수 있습니다. 정민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산에 온 외국인 관광객은 어디를 많이 방문할까? I'm gonna go Centum City because I want to get skincare products and some cosmetics. The fish market was the big one. It was very interesting. We saw many kind of fish that we didn't see it in Europe. 도시철도 데이터를 이용해 외국인 관광객의 동선을 확인했습니다. 도시철도역에서 볼 수 있는 이런 승차권 자동 발매기를 보면 언어를 선택하는 메뉴가 있습니다. 한국어, 영어, 일본어, 중국어가 기본적으로 제공이 되는데 데이터를 들여다보면 해당 언어별 이용자가 어떤 역에서 많이 탔는지 또 내렸는지 같은 정보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올해 10월 말 기준으로 외국어를 선택해 승차권을 산 이용객은 약 63만 명. 외국어 이용객이 가장 많이 이용한 역을 봤더니 1위 서면역, 2위 해운대역, 3위 부산역 등 순이었습니다. 원도심과 해운대 광안리 일대에 외국어 이용객이 몰렸고 서부상권은 사상역이 유일합니다. 이렇다 보니 소비 양상도 비슷했습니다. 올해 3분기까지 부산의 외국인 카드 전체 사용액 중 부산진구 부전동과 해운대구 우동, 중동의 매출이 53%에 달했습니다. 다양한 핵이 균형 있게 발전하지 못하고 어느 한쪽으로만 쏠리게 되면 도시 불균형 성장이 일어나고 기본적으로 도시 경쟁력이 약화되는 그런 결과로 이어집니다. 외국인 관광객 쏠림이 경제적 쏠림으로 이어지는 상황. 이런 추세를 개선하지 못한다면 도시 불균형 성장과 관광지 혼잡, 관광 만족도 저하 등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습니다. KBS 뉴스 정민규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부산 뉴스입니다. 부산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이 올해 300만 명을 넘어 앞으로 500만 시대를 열려면 개선해야 할 점도 많습니다. 부산 직항 항공편이 부족하고 관광지 사이 연결성이 떨어져 외국인 관광객들이 불편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민규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외국인들에게 부산은 마냥 멋지고 좋기만 한 관광지가 아닙니다. 우선 거친 운전에 깜짝 놀라는 경우가 많습니다. 改善比较好的部分就是，我觉得交通也是有改变的，比较不一样的一项。改善，我觉得那个什么司机对那个路人还是没有会停下来让一下路人，然后司机做那个 Uber 的时候，那个司机都会紧急刹车。 대중교통을 이용하다 보면 불편한 상황과 마주하기도 합니다. 公共交通对于可能行动比较不方便的人，那可能就是上下楼梯比较多，或者比较没有，应该说地铁站电扶梯的地方比较少。 미주, 유럽과 부산을 잇는 장거리 직항편이 없어 부산을 찾는 외국인들에게는 시간도 비용도 만만치 않은 손해입니다. We had quite a lot of time to travel. Yeah, that's true. So that doesn't really matter if we spend a day longer just going by, having a layover, so to say. But if you want to travel, a direct flight could be good. Yeah. 주요 관광지를 손쉽게 둘러보기도 어렵습니다. 부산의 지형적 특성상 관광지 간 연결성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주요 이제 관광 거점과의 연계가 좀 사실 좀 미흡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완하는 뭐 해상의 교통들, 뭐 연안 크루즈라든가 뭐 해상 택시, 해상 버스 이런 것들을 연계적으로 개발을 하면 부산 잠시 들리는 방문지가 아니라 체류형 관광지로 거듭나려면 차별화된 문화, 체험, 콘텐츠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새겨들어야 합니다. 재미있는 도시가 승리를 하게 됩니다. 시민의 삶의 이야기 속에서 독창성을 발굴하고 재미를 발굴해서 콘텐츠화시키면 도시의 경쟁력이 결국은 성장하게 된다. 외국인 관광객 300만 명 시대를 연 부산. 양적 성장을 넘어 관광객 만족도를 끌어올리려는 방안을 더 고민해야 합니다. KBS 뉴스 정민규입니다. 네, 부산은 관광객 300만 명을 넘어 국제관광도시의 조건, 외국인 관광객 연 500만 명 달성이라는 새로운 목표를 세웠습니다.
외국인 관광 실태를 분석하고 또 현주소를 진단하는 기획. 오늘은 마지막 순서로 지속 가능한 관광 발전 방안을 정민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평일과 주말 할 것 없이 많은 국내외 관광객이 찾는 감천 문화마을. 하지만 이곳에 사는 주민들은 밀려드는 관광객이 그리 달갑지만은 않습니다. 너무 복잡하니까는 많이 부딪히고 또 관광객이 단체로 오면 너무 많이 떠들고 하니까 시끄럽고. 관광객의 증가는 관광객 과잉, 즉 오버 투어리즘 문제를 낳기도 합니다. 주민들이 불편을 떠안고 그 피해가 커진다면 관광객 증가는 결코 환영받을 수 없습니다. 성수기에는 길이 밀린다라는 어떤 그 인식을 주지 않고 뭔가 개선해서 많은 관광객들 또 시민들이 같이 불편하지 않게 하게끔. 외국인 관광객들의 불편도 하나씩 개선해야 합니다. 중화권의 간편 결제 서비스를 도시철도에 도입한 사례처럼 물건을 사고 도시를 이동하는 데 느끼는 걸림돌을 해소해야 합니다. 환전이라든지 그런 과정 없고 별도의 프로그램을 설치할 필요도 없습니다. 자국 화폐로 중국인이 편리하게 사용하는 미제페이로 승차권을 구매하고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외국인 관광객 증가가 관광 산업의 결실, 지역 일자리 증가로 이어지도록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은 필수입니다. 문화기술 산업 영역에 대한 집중 육성 전략이 필요하고요. 이를 통해 가지고 양질의 관광 서비스 분야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근로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외국인 관광객 300만 명 달성이 반짝 일회성으로 흐르지 않게 지역사회가 힘을 합쳐 지속 가능한 변화를 고민해야 하는 숙제가 남았습니다. KBS 뉴스 정민규입니다.